그러면 배도 좀 고프죠. 네. 입에 뭐 심심하니까 한 개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좀 배 채워가면 괜찮습니다. 네. 네, 문제는 니만 먹냐 이거지. 왜 앞에 아무것도 없냐 이거지.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디인지. 자, 양도의 개념. 우리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라 하죠.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 이전. 사실상의 유상 이전. 사실상 이전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사실상의 이전의 의미는 등기 등록 등의 형식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권리가 이전되면 된다는 거지, 등기 등록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유상적 대가를 받아야만 되지 아무런 대가 없이는 양도 아니다. 양도는 쉽게 말해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것이 뭐 금전이든 금전 이외의 내용이든 대가를 받고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는 것, 이걸 말하죠. 양도에 해당하는 건 뭐 있습니까? 매매 등에 관한 거 있죠. 매매 등에 관한 거, 공매, 경매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 가운데 양도 아니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양도 아니라는 거. 무엇은 양도 아니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거죠. 자기 부동산을 자신이 경락받은 겁니다. 내 부동산이 공매처분도 가서 내가 경락받고, 이건 양도 아닙니다. 권리전이 없거든. 두 번째, 이것도 교환할 때, 교환. 원칙은 모든 교환은 다 양도인데, 교환 가운데 양도 아닌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것만 양도 아니고 나머지는 일체 모든 교환은 다 양도입니다. 세 번째, 현물 출자. 부동산 등을 출자한다고 할 때, 부동산 등의 출자. 원칙은 다 양도인데 여기도 양도 아닌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자기의 개인 사업에,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것, 요거 양도 아니다. 요거 말고는 타인이 하는 개인 사업에 하든 법인의 출자를 하든 공동사업에 출자를 하든, 요즘은 빼고는 부동산 등에 출자하면 무조건 다 양도라고 말하고. 네 번째, 수용은 당연히 양도다. 그렇죠. 수용은 양도고. 다섯 번째, 대물변제. 그렇죠. 대물변제. 대물변제 가운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이혼 위자료. 그렇죠. 이혼 위자료. 요 놈이 시험에 단골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고. 요거 말고는 뭐 물납하는 거, 재산세. 원래 재산세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부동산으로 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나머지 이혼이자도 손해배상 위자료 마찬가지고, 손해배상 위자료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대물변제고. 6번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이럴 때 양도는 뭡니까?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죠. 수정자가 인수하는 또는 부담하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 요 금액은 양도죠. 양도. 그럼 양도 아닌 거 뭡니까? 양도 아닌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채무액을 제외한 이외 금액, 채무액 이외 금액, 요 금액은 양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담부 증여에도 요거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양도 아닌 거 이해 가시죠? 왜? 원래 부담시키는 채무, 요 금액은 양도인데, 문제는 뭐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양도로 뭡니까? 증여로 추정하잖아. 증여로 추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래 증여고,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가 다 증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나오면 원칙은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공유물 분할. 우리 공유물 분할도 양도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반드시 지분의 변동이 있다고 할 때, 지분 변동이 있다고 할 때, 감소된 사람이 유상적 대가를 받으면 양도, 이게 아니면 이외
나머지는 원칙이 원래 양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 분할한다. 지분의 변동 없이 또 뭐 소유 지분별로 등등등 소유 지분별로 이렇게 지분대로 분할되는 것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것은 절대 양도 아닙니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딱 시작하면 양도가 되려면 지분의 변동이 있다는 표가 날 때만 양도가 되지. 그럼 양도 아니야. 8번 담보 목적의 이전. 담보 목적의 이전. 이거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양도 아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미 실질 권리 이전 아니고 담보로 이전하는 게 양도 아니다. 하지만 얘들은 뭐라 했습니까? 조선말이기 때문에 조선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이전하였다가 채무를 이행했다. 채무를 이행하여서 소유권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담보물 찾아온 걸 양도로 말하지 않다 했죠. 쉽게 이렇게 있잖아. 전당포에 가서 시계 맡기고 돈 빌렸다. 실질 권리 이전입니까? 아니잖아. 그 다음날 가서 돈 갚고 시계 찾아왔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서 자기가 맡겨두었던 그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돼 버렸다. 이렇게 되면 실질 권리가 넘어가는 건 맞죠? 이때 양도가 되는 거다. 양도. 그 다음 9번 할 때고 9번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환지, 채비지와 보류지, 보류지. 우리 채비지와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했죠. 충당되는 토지 양도 아니다. 그리고 환지도 원칙은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양도 아니다. 요 양도 안에 요 말은 무엇도 포함됩니까? 환지로 인해서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고 하는 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요까지를 포함해서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변경을 포함하여서 양도 아니라고, 얘도 양도 아닙니다. 그럼 양도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가만지. 양도는 오직 가만지밖에 없습니다. 환지 권리의 감소, 가만지. 내가 내 원래 권리의 지분이 32평 아파트를 받은 만큼의 권리 지분이 있다. 나는 32평 받기 싫어. 28평만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원래 권리보다 4평 적게 받잖아.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청산금을 수령합니다. 청산금을 수령하거든. 그럼 결국은 돈 받고 4평만큼을 떼판 거거든. 그건 양도가 됩니다. 정환지가 되었다. 그 사람은 취득한 거거든. 원래 18평 받을 권리가 있다. 32평 받았다. 그럼 증가된 만큼은 청산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돈 내고 증가된 만큼을 취득하는 거거든. 이런 것처럼 요지문도 탄굴지문. 마지막 시험에 나오면 이제 요거 소유권의 환원. 신탁에 의한 이전. 양도도 아니다. 아니죠. 일체의 모든 신탁은 다 양도 아닙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든 명의신탁이든 일체의 모든 신탁은 다 양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걸 신탁재산이 환원되었다.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맡겨두었다가 돌려받은 걸 양도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있잖아. 매매의 원인 무효로 인해서 무효로 인하여 환원되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로 넘어갔지만 무효가 되어 돌아온 것은 자신의 원래 권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환원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팔면 언제 취득했다? 환원되었을 때 새로운 취득입니까? 아니죠. 매매 원인 무효가 되어 돌아온 것은 자신의 원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환원받은 걸 다 팔면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래 말하지, 무효 판결 받았을 때 환원되었을 때 이래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양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 했죠. 적법하게 성립하여서 이전하였던 이런 것이 자기들끼리의 계약 해지로 환원되고 양도도 아니다. 요거 양도 맞습니다. 요거는 양도가 맞아.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원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이전되었던 건데 자기들끼리 계약으로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래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양도 또 다른 취득입니다. 이런 정도 내용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시험은 어디 내더라? 시험은 대부분 요거 대물 변제 그 가운데도 특히 이혼 위자료,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 요 놈, 그다음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 그를 뺀 나머지 금액은 증여, 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나오면 양도 아니고, 그다음 공유물 분할, 반드시 지분 변동 있다고 할 때만 양도, 담보 목적의 이전, 환지 채비지. 언제나 5가지가 양도인가 아닌가 물을 때 정답은 이게 95%는 5가지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12번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맞죠? 네, 등기 등록 여부 묻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사실상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지 대가 지급 없으면 증여, 기부 이런 거지 양도 아닙니다. 3번 도시개발법 등의 환지 처분으로 환지 권리가 감소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가만지잖아. 그렇죠? 환지로 인하여 지번, 지목이 변경되고 이런 건 양도 아니지만 가만지는 양도. 4번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한다. 틀렸죠.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되는 건 양도 아닙니다. 교환에 의한 토지 이전 양도 맞죠? 교환 가운데 양도 아닌 건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이것 빼고는 모든 교환은 다 양도입니다. 4번이 틀렸고 정답 13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입니까? 아니죠. 어디에도 지분의 변동이 있다는 표현이 전혀 없잖아. 문장이 지분의 변경 없이 이렇게 시작했고 또 재분할하더라도 지분별로 분할되고 절대 양도 아닙니다. 양도는 지분 변동 있다는 표현 나올 때만 양도가 되는 겁니다. 2번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자기 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입니까? 어디에 출자했답니까? 자기 개인 사업하는 자가 자기 사업 즉 자기의 개인 사업에 출자했잖아. 이거 양도 아닙니다. 요거 자기가 하는 자기의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요거 빼고는 부동산 등의 출자 모두 양도입니다. 3번 부담부 정리에 있어서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 맞죠? 그래서 부담부 정리할 때 정려받는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그 채무의 상당함의 양도. 취득세 문제 나오면 부담 수정자가 인수하는 요거 채무는 유상취득. 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무상취득. 이래 말하고 양도 수되면 요 놈은 양도, 요 놈은 양도 아닌 것 이렇게 하죠. 4번 신탁에 의해 이전한 부동산이 신탁 해지로 환원되는 경우 양도 아니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거 양도 아니죠? 네. 양도는 3번이고 1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및 판례상 양도가 아닌 것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리로 부동산을 전 경우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 정리는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2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맞죠? 요거 공매, 경매 등 요거 공경매를 인한 모두 매매의 일종으로 다 양도 맞다고. 3번 보유하던 토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 맞죠? 양도 맞습니다. 아, 선생님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 오케이 양도 맞습니다. 이제 과세되는 감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 개인 소유 농지를 국가 소유 농지와 교환하면 농지의 교환 분합은 비과세. 이렇게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농지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개인 소유 토지와 국가 소유 토지를 교환했다. 당연히 양도 맞습니다. 항상 맞지만 국가 소유 이런 말에 헷갈리면 안 돼. 교환 가운데 오직 양도 아닌 건 이거.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요거 빼고는 모든 교환은 다 양도입니다. 4번도 그래. A는 토지를 출자고 B는 자금을 출자요.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A의 토지 출자 양도 맞습니다.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했다. 이거 빼고는 무조건 다 양도 맞아. 공동사업에 출자를 하든 법인에 출자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든 개인 사업에 출자하든 일체 모든 부동산 등의 출자는 다 양도입니다. 조말 빼고는. 5번 공유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지분이 감소가 되었답니다. 유상은 대가를 받았답니다. 양도 맞죠? 양도 맞다 그렇죠. 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분할하면서 40% 됐어. 10%만큼 떼줬잖아. 그런데 그 대가 받았답니다. 그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내 토지 일부를 떼판 거잖아. 양도 맞지. 반드시 지분 변동 있다고 할 때 양도가 되지. 양도 아닌 것은 1번. 15번은 문제가 약간 다르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가를 물어. 과세가 되는가. 단순히 다음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양도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이러면 양도인가 아닌가만 보면 됩니다. 근데 과세 여부가 딱 시작 나오면 시험에 과세가 되는가 어쩌고 이런 문제 딱 나오기 시작하면 첫째 뭘 봐야 된다? 제가 봐 요거. 제가 요 책을 타인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맞습니다. 왜? 양도란 말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거든. 양도는 분명히 맞아. 이거 양도 내야 됩니까? 안 내잖아.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취돈, 출자 여부, 파생 상품만 대상이지 법에 열거되는 것만 과세하지. 그 첫째는 과세 되는가 물으면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여부 요걸 먼저 봐야 돼. 시험에 과세 됩니까 물으면 대상 아닌 게 들어가 있든지, 그 다음 대상은 맞다, 대상이 맞으면 그 다음 양도인가 아닌가, 양도 여부인가 여부를 봐야 돼. 대상은 맞다. 내 집이다. 주택이다. 부동산 맞다. 근데 주택을 증여했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과세가 될 일이 없지. 그 다음 대상도 맞고 양도도 맞다. 문제는 그렇다라도 혹시나 비과세 대상인가 여부.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세 가지를 푸는 겁니다. 그 문제에 3번 지문 봐요.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하니까 이혼자로 양도 맞아. 그 다음 이혼자가 하면 2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 주택은 대상 맞아. 문제는 1세대 1주택인데 2년 이상 보유되었잖아.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잖아. 그래서 대상도 맞고 양도도 맞는데 3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도 1세대가 1년간 보유한 1주택, 원래 비과세 아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되거든. 1년밖에 보유 안 해서. 그런데 수용으로 이전됐습니다. 우리 원래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2년 보유가 되지 않아도 비과세가 인정되는 걸 할 때 건설임대주택의 특례, 수용, 그리고 뭐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것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용은 2년 보유가 되지 않아도 1주택의 양도라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4번은 비과세야. 3번, 4번은 비과세고 1번은 매매 원인 무효로 환원된 거 양도 아니죠? 5번 신탁에 따라 이제 양도 아니죠? 그 1번과 5번은 요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없고 3번, 4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없고 정답은 2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부동산 양 대상 맞지. 경매, 공매 양도 맞지. 어디에도 비과세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틀린 문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뭐 양도인가 아닌가 한데 2, 3, 4번 다 양도인데 뭐 과세 여부를 물으면 반드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16번은 됐고 과세가 되지 않는 것
하니까 뭐 4번 양도담보로 이전되는 것이 채무를 이행해서 환원되고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뭐 2번처럼 갑을병의 균등으로 가지고 있던 공유 토지인데 이를 40%, 30%, 30% 분할되면 지분의 변동이 발생되잖아. 그럼 이제 양도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7번도 다음 양도의 개념하는 설명으로 바라자는 거. 1번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본다. 맞죠?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이전된 걸 말하고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본다고.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 보정에 의해서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 보면 양도 아니지만 배우자 직계 좀비 아닌 사람들끼리 하면 언제나 부담 보정에는 수채무는 양도. 3번 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한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한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아니라 했죠? 공유물 분할에는 지분 변동된다는 말 없으면 절대 양도 아닙니다. 4번 환지 권리가 감소되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감환지가 되면 양도입니다. 5번 갑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자 소유하던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모두 양도. 맞죠? 자기의 개인 사업에 직거 출자하는 빼고는 무조건 공동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양도 맞습니다. 판례상에 나왔던 내용이고도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18번 해야 됩니까? 과세 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과세됩니다. 대주주의 주식 딱 대주주 보이면 무조건 과세예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할 때 딱 요 세 가지 보세요. 키워드가 딱 세 가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할 때 요 말 비상장이 딱 보이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보이거나 또는 시장에 의하지 않고 팔았다 하거나 시장에 의하지 않은 양도 요 세 가지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과세합니다. 단 한 개라도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럼 과세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대주주가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과세를 해요. 이게 과세가 안 되려면 있죠. 이랍니다. 과세 안 되려면 소액 주주가 대주주 아니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장에 의하지 않은 게 시장에서 팔았지. 상장법인에 이런 과세가 안 돼요. 셋 중에 한 개라도 딱 비상장, 대주주, 시장에 의하지 않고 셋 중에 한 개라도 보이면 과세합니다. 머리 깨진다고?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물을 확률은 거의 해박하기 때문에 1회부터 27회까지 시험 치는 동안 딱 지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아버지와 아들이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상호 교환했다. 양도입니까? 양도입니까? 양도 맞잖아. 우리 취득세 할 때도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를 증여로 취득하는 걸로 본다. 다만 공경매 파산 절차 그리고 등기를 필요로 한 걸 서로 교환하거나 대가 지급의 사실을 명백히 정하거나 그럴 때는 양도 맞다고 하잖아. 지금 등기를 필요로 한 자산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명백히 등기 부상 대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입증되거든. 요거 양도 맞아. 3번 서울에서 1년간 보유한 1주택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이건 과세 안 되죠. 비과세잖아. 비록 1년밖에 보유 못했지만 수용됐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4번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유상적 대가를 받고 상속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 양도 맞죠? 상속 공동 받았지만 돈 받고 상속 지분 일부를 떼팔면 양도가 되지. 5번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남편 명의 토지가 부인 명의로 된 경우 양도 맞죠? 이혼 위자료는 양도 맞잖아. 그렇죠? 거기다 토지는 대상 맞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지. 당연히 과세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것은
3번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9번은 같은 문제고 20번도 같은 문제고 21번도 그렇고 22번 봅시다. 2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보라고. 기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채무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아니죠? 니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상되죠?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 디귿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하는 경우 양도 아니죠? 이혼 위자료는 양도가 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자신이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거든. 양도 아닙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했다. 양도 맞죠?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맞습니까? 아니지 않았죠.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입니다. 업자. 이게 우리 뒤에 양도소득 끝할 때 건설업이잖아. 주택 신축 판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이걸 당초부터 판매하려고 지은 것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가는 거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그 일시적인지 아니면 업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 대상 아닌 걸 찾아라니까 기역 아니고 디귿 아니고 미음 아니고 세 가지가 대상 아니죠. 기출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금방 찾는데 미음에서 혼동되신 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뚝 보니까 부동산을 뭐 집을 지금 팔았다니까 양도 끝이 양도 나오니까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23번은 2번, 3번 지문만 참고적으로 봅시다.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소득세법 운용세칙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후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자산이 변제 충당되었다. 그럼 이거 언제 양도하는 거냐면 이럴 때는 언제랍니까? 이거 양도 맞죠? 양도에 해당한다. 언제 양도했다? 본등기 들어갔을 때 양도한 겁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할 때는 이제 본등기 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협의이혼의 위자료 이전 양도 맞죠? 양도 맞고 나머지 다 했네. 4번 정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걸 전제로 정여자의 부동산 소유권에 지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양도 맞고 1번도 환지로 지목 바뀌는 거 양도소득이 아니다. 맞죠? 5번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를 합산한다. 이런 거 없다 했죠? 언제나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그 소득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소득과 파생상품의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26번 문제 봅시다. 26번 거주자 갑이 2017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도 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냐고. 이게 작년인가 저작년 문제거든. 부담부 증여가 이제 지난하기 시작하더라고. 피카츄가 지나면 뭐가 됩니까? 피카츄가 지나하면 뭐가 되죠? 그런 거 모르는구나. 라이츄가 됩니다. 아니 옛날에 요즘 많이 해서 피카츄 찾는 거 피카츄가 진화를 하거든. 피카츄 애들 이거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도 피카츄가 지나면 하루는 자는데 애가 막 흔들고 왜 하니까 아빠 피카츄가 지나면 뭐가 되냐고 물어. 좀 뭐랍니까? 뭘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냥 뭐 자식이 잘하는데 아버지한테 못 끼워가지고 피카츄 지랄 뭐가 되냐고 좀. 네가 지나 되면 뭐 할 거냐고 막. 애들하고 어릴 때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이제 애들 내용을 좀 알아야 대화가 됐더라고. 그래야만 애하고 말이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또 애들 데리고 오락실도 가가지고 같이 막 게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동질감을 느끼잖아. 그럼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요. 그게 안 되면 저거하고 눈높이가 틀리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 같이 대화하고 안 들고나 같이 축구하고 야구하고 막 같이 놀고 같이 실시 농구하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하고 뭐 한번 말이 된다는 생각에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친지 모르고 아버지 힘들 뒤지지 모르고 그죠. 이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8천만 원입니다. 기준시가는 5천. 정려 당시 상속 정려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5억. 상업용 건물에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이 있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정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근데 뒤것에 이미 상정세법상 평가액이 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5억짜리 부동산을 을에게 정려합니다. 정려하는데 그 채무가 있어. 부담시키는 채무. 요 채무 얼마 있습니까? 채무가 1억이 있어. 채무 1억. 이게 말 그대로 부담무정이요. 5억짜리 부동산인데 정려받는 자가 요 채무 1억을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이룬 정려. 요 채무 1억은 뭐가 된다? 양도. 그럼 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외 금액 4억. 이외 4억은 뭐가 된다? 정려. 정려. 지금까지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금액 가운데 무엇이 양도며 무엇이 정려인가 이것만 물었는데 그럼 이제 요거 양도잖아. 양도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해야지.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1억입니다. 전체 5억 가운데 양도가 되는 건 1억밖에 없으니까 양도가액 1억. 여기다가 마이너스 취득가액 요거 묻는 거잖아. 요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얼마입니까? 8천. 이렇게 해서 다 틀렸어.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아니 위에 취득가액 8천 이거 저거죠. 이거 알고 있느냐? 아니 뭐 한글 읽을 줄 아는가? 이거 문제 아니거든. 봐요. 5억 원 가운데서 5억 가운데 양도가 된 얼마라고? 1억. 그렇다면 요 당시 취득한 요 금액도 취득 8천. 요 금액도 전체를 취득가액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요 금액 가운데서도 5분의 1만 끌고 와야 됩니다. 양도한 금액 5억 가운데 양도가 되는 건 1억밖에 안 돼. 5분의 1만 양도입니다. 그럼 요 5분의 1은 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도 5분의 1만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행히도 8천 원씩 만약 취득가액이 1억 2천 이런 식으로 만약 문제를 냈다면 1억 빼기 1억 2천 이래 빼버리면 양도 차이가 없잖아. 세금 안 내잖아. 이 뜻 아니라니까. 그래서 언제나 부담부 정리할 때 부담시키는 채무가 양도다. 그럼 취득가액도 전체 금액 가운데 요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끌고 와서 취득가액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정답이 3번 1억 6천. 그 상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600 요거 3번. 아이 뭘 그래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바람풍 해도 보내는 바람풍 해야지. 이미 3번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저런 성격으로 세상을 왜 사나 몰라. 자 27번. 27번. 이제 문제가 진화를 하는 거야. 부담부 정리할 때 지금까지 계속 오지. 뭐 요 가운데 어느 게 양도가 어느 게 취득이냐 이것만 계속 물었는데 그럼 이게 양도가 이 부분이다. 그럼 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물어볼까? 왜? 작년인가 저작년 문제거든. 예를 들어 한 10년 전쯤에 7, 8년 전 나왔다면 한 번 더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불과 1, 2년 전에 냈던 걸 똑같은 형태로 또 내고 이렇게 한 경우는 많지 말아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내도 좀 띄엄띄엄 내지 이어서서 같은 내용의 문제를 돌아서 한두 번 같이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항목은 1번 매매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대금 청산을 한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원칙이 뭐다? 대금 청산 1조.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상의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했죠. 계약상 잔금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실제로 모든 잔금을 주고받은 날, 그게 대금 청산 1. 예외는 뭐로 하지? 예외는 등기등록 접수일. 그렇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등록하거나 하면 등기등록 접수일. 그 1번은 맞고, 2번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했다. 조건이 성취되는 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조건부를 할 때, 특히 우리가 민법 시간에 정지조건부, 해조건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지조건부 설명할 때 뭐 예를 듭니까? 정지조건부 설명할 때 뭘 예를 들어요? 그렇죠. 합격한다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 어느 민법생이 하든 어느 교수가 하든 대학에 정지조건부 설명할 때는 거의 같은 예를 듭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거 설명하는 민법선생 없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 준답니다. 우산 언제 줍니까? 비가 와야 주는 거지. 그래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가 돼만 그 물건의 효력이 이전되거든. 그 조건에 대한 기한부로 했다면 기한에 도래해야만 되는 거야. 만약 조건이 이래 없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건물 내 거 넣어준다. 쉬운 조건입니까? 어려운 조건입니까? 쉬운 조건입니다. 굉장히 쉬운 조건입니다. 진짜 굉장히 쉬운 조건. 매태 시험이라는 게 말이 없잖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올려갈 수도 있고 내년 될 수도 있고 9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지. 만약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러면 이제 조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러면은 그냥 쉬운 조건입니다. 더욱이 더 낯질러 붙는 내 아들이 이래도 돼. 네가 이런 말이 없잖아. 네가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내 아들이 합격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 따지면서 이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거. 내가 한다는 말이 없잖아 하면서 되거든. 3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잔금일을 양도 취득일로 한다. 맞습니까?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머릿속에 양도소득세의 양도 취득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취득세는 국수공판법 요 5가지만 사실상 잔금이지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일이거든. 취득세는. 양도소득은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 계약상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의 접수일로 합니다. 등기등록 접수일. 4번 환지받은 것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받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가운데 뭘 말한다? 쇠도끼라고 그러죠. 나무꾼이 연못에 빠뜨렸다가 산신령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겁니다. 환지는 말 그대로 환지, 되돌려받은 땅입니다. 되돌려받은 땅이야. 되돌려받은 겁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고 양도가 아니야. 원래 연못에 빠뜨렸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럼 이걸 언제 취득했냐 묻는데 돌려받았을 때 산신으로서 받았을 때로만 안 되지. 이거는 빠뜨렸다가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야. 그럼 언제 취득했냐? 빠뜨리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요 도끼의 취득을 말을 해야 돼. 단 금도끼, 은도끼를 원래 가진 게 아니잖아. 이건 새로운 내용이거든. 정환지, 감환지는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거든. 증가되고 감소된 걸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래 말하고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받은 것 하면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4번은 맞고 5번 허가 안 받은 건축물, 건축허가 안 받은 건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언제나 사상의 사용일 이렇게 하는 거지. 28번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팔은 것. 1번
부동산을 장기 할부 매매로 이전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빠른 날로 합니다. 장기 할부와 수용 딱 두 가지.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일, 양도일이 언젠가, 취득일이 언젠가 할 때 빠른 날로 한다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장기 할부. 그리고 수용. 요 두 가지는 뭔지 몰라도 하여간 빠른 날로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 안 틀려. 방금 봐. 장기 할부는 이렇게 하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실질적인 사용 수익일 요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빠른 날로 한다고. 그럼 1번 장기 할부로 했다면 이전 등기 접수를 양도 취득일로 한 가지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거에 기출된 지문이었거든요. 1번 지문이. 틀린 것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전 등기 접수 연할로 한다.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과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수용도 빠른 날로 합니다. 뭐하고 뭐 중에 빠른 날이더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뒤에 문제를 넘겨보니까 32번 문제 봐요. 32번 이게 아마 25회인가 26회인가 그때 이제 기출로 문제였습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하니까 3번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끝. 틀렸다. 정답 이거잖아. 사업인정 고시일 맞는지 몰라도 하여튼 빠른 날로 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안 틀려 이거. 그 먼저 머릿속에 장기 할부와 수용은 빠른 날로 하더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야 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 접수일. 4번 대금 청산을 이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나머지 정년은 증여받은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답은 수용이었지. 다시 제자로 돌아가서 28번에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되었습니다. 그 자산의 취득일은 무효 판결입니까? 맞죠. 무효 판결받아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원래 권리를 되찾으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므로 무효로 인하여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말하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따지면 환지나 똑같아. 빠트려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야. 그 자산 당초 취득한 날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번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렇죠. 제가 항상 했잖아. 취득식이 의지할 때는 머리 아프게 보지 말고 그냥 85년 1월 1일 이것만 보라고. 85년 1월 1일 이것만 보라고. 요 날 이전에 취득한 건 이날의 취득일입니다. 물론 요 날짜 고들하려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이 날짜가 안 맞아. 86년 1월이 맞습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하지만 시험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물을 리는 없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얘들은 모두 이 날짜거든. 그래서 뭐 또 84년 12월 31일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딱 85년 1월 보고 요 이전에 취득한 건 이날의 취득일이다. 딱 그렇게 말면 됩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가 취득일이고 하냐니까 사용승인서 교부일 요 날의 취득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전에 무슨 뜻입니까? 아니 사용승인 이전에 그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기 이전에 하면 그 전에 이미 실질 취득을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 전에 했다는 날로 하되 그 전에 했다는 날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날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단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거나 했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날을 찾으면 그날의 실질 취득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건축을 물으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너무 틀려. 취득세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래 말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사용승인, 단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실질 쓴 날 등이 있다면 그 이전에 했다는 그런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번 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를 양수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그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대금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포함하지 않다 했죠. 제외합니다. 시험 지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오는 지문이라 했습니다. 양수하는 사람이 양도자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금 청산할 때 그 대금은 원래의 대금인지 세금을 포함한 걸 말하는지 세금을 제외한 대금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 이게 아니고 요 금액을 제외한 원래의 대금 청산일 그를 양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건 몇 번? 4번죠. 29번 개인인 을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을의 취득세상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일로 파는 것 계약일, 중도금은 볼 거 없을 거고 계약상잔금 언제랍니까? 8월 7일, 실질잔금 8월 10일, 등기등록 8월 9일. 자, 을이 갑으로부터 을이 취득했습니다. 자, 취득을 했어. 그런데 취득했는데 계약상 잔금을 보니까 계약상 잔금은 언제라고? 8월 7일. 사실상 잔금 언제? 8월 10일. 등기는 8월 9일. 이럴 때 여러가지고 이제 팔았답니다. 타인에게 다시 양도해서. 다음으로 취득세를 내려고 합니다. 취득세를 내고자 할 때 취득세 취득일은 언제냐고. 지금 문제가 개인인 을이 개인인 갑으로부터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거든.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라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봐야지. 계약상 잔금일을 보고 단 그 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일인데 등기는 뒤에 있으니까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이게 취득세상의 취득일이야.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 자 칠판 팔았잖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젠가를 묻잖아. 언제가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취득일은 절대 계약상잔금을 쓰지 않거든. 절대. 그럼 언제냐니까 사상잔금 대금청산일인데 단 대금청산일 이전에 등기등록했다면 등기등록일이거든.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일은 8월 9일입니다. 봐, 똑같은 사람이 취득한 거라 해도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일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낸 거야. 왜 이딴 짓을 하는가 모르겠죠. 저도 몰라 왜 이딴 짓을 하는지. 30번 취득세상 소득세법상의 양도취득 시기로 올바른 것. 1번 허가받은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맞습니까? 틀렸어. 이건 취득세 이야기야. 취득세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지목 변경은 빠른 날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양도소득세 원칙은 사용승인이고 원칙은 사용승인, 단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한다면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그 취득일로 한다. 이래 끝나야 됩니다. 저도 진짜 왜 이지다는가 모르겠어. 왜? 아니 그럼 원칙은 예외하지 마. 원칙은 사용승인, 단 그 전에 실질 쓰면 실질 사용일이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빨아낸다는 게 맞아요. 취득세처럼 둘 중에 빨아날라 하고 이러면 될 건데 괜히 쓸데없이 취득세는 둘 중에 빨아낸다 해놓고 양도는 원칙은 사용 승인이고 예외는 사용 승인 이전에 실제 쓰고 나면 그날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내용 자체는 일단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왜? 시험에 봐요. 건축물의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끝. 맞습니까? 맞습니까? 양도서는 맞는 지문이고 취득서는 틀린 지문이야. 취득서는 틀린 지문이야. 취득서는 반드시 둘 중에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해야 되는 게 취득이고 양도서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지문이거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번 정려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며 상속계실 맞습니까? 틀렸다죠. 정려도 취득세는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정려받은 날, 정려받은 날 이렇게 말하지. 3번 잔금을 음으로 받았다. 음결제일 맞습니까? 맞다 그렇죠. 음을 교부한 날이 아니잖아. 왜? 음이 포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이 결제가 되어야만 실질 모든 대금이 청산되거든. 4번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한 부동산 자주 나오죠. 예? 언제가 취득이 되다? 그렇죠.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 개시일 이래 가야 되지. 4번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했답니다.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이런 거 없잖아요. 허가 안 받고 지었는데 그러므로 언제나 그냥 지가 알아서 사실상 사용하는 날 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의 사용일 이래 말하는 거지. 임시사용승인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네. 옛날에 서초구에 있던 백화점 붕괴됐는 거 알죠?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 요게 원래 삼풍백화점이 요 정도 높이였는데 매장 넓히려고 요만큼 정축 신청해서 정축하던 중에 정축을 했습니다. 정축했는데 감사 쪽에서 와서 보니까 감리 우선니까 조금 문제 있거든. 그럼 안 된다고 하고 철거하고 새로 지라고 하던지 근데 감리에서도 뭐 괜찮은데 조금 하자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 일단 하자를 보수하라. 임시로는 사용에도 좋고 임시 사용 승인 되었습니다. 임시 사용에도 좋다. 단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보수하라고 그래서. 근데 하자 보수하는 중에 붕괴돼 붕괴. 결국은 이게 붕괴되면서 이 밑에가 하중 때문에 이거 못 견디면서 결국 이 하중 자체 내용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올라가면 이게 하중 때문에 이게 못 견딜 거야. 이것도 보고 안 하고 임시 사용성이 내줬습니다. 그게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못 견딘다가 또 사람 막 다니고 가니까 물건도 사람 다니고 가니까 결국 이 무게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 거야 같이. 그 결국 내가 볼 때 그래. 그럼 결국은 건축 안에 나중에 보니까 붕괴되고 나니까 철근도 원래 허가받는데 철근 안 쓰더랍니다. 그러니까 허가해주는 쪽에서도 감리하는 쪽에서도 다 문제가 된 거야. 건설업자도 문제가 됐고 감리도 문제가 됐고 허가해도 된다는 지자체도 문제가 됐고 다 문제가 된 거야. 결국 어느 누구도 처벌 안 받았잖아. 백화점 사장의 대표만 처벌받았지 감리하고 지자체하고 건설업체 어디도 처벌받은 게 없습니다. 참 문제가 됐죠. 그 당시 법 쪽에서는 이걸 살인죄로 적용해야 된다고. 살인죄로. 이렇게 잘못되면 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부분,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라는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더라고. 오직 삼풍백화점 이쪽에 관할된 요 주인하고 이쪽 집안만 처벌 받았지 처벌 받은 게 없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우리 둘째 처남이 옛날에 포항에서 건축했거든. 말 그대로 십장했습니다. 오야지하면 십장하면서 자기는 포항 시내 웬만한 아파트 대부분 다 짓는데 관여 다 있답니다. 그럼 사는 말이 우리 보고 고층 아파트 살지 마라 하더라고. 내가 포항 시내 웬만한 뭐 업체들 다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업체도 다 해봤는데 제대로 짓는 거 하나 없더라면서. 그 양반은 살 때 하나 5층짜리 빌라 같은 데 한 2층에 살아요. 한 번도 아파트가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사람. 지가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못 들어간다면 자기는. 그 우리 보고 5층 아파트 살지 말라 하면서 막 여러분이 하더라고. 우리 몇 층 산다고? 32층 살거든.
시켜 뭐 아이고 무르지만 내만 죽는다 뭐 밑에도 죽고 위에도 죽고 다 죽는다 뭐 같이 가면 뭐 같이 모이가 놀지 뭐 어쨌든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실제 건축에 관련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불안하긴 합니다 실제. 집이 잘 안 가잖아 무너질까 싶어서 점유례라는 거 이러합니다. 그래서 31번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바른 것 매매 원인 무효로 소유권에 관한된 것은 그 자산을 당초 취득일 맞죠? 장기할부 이전 등기 접수를 인도 일로 한다. 다만 사용 수익이 빠르면 사용 수익을 아니죠. 이전 등기 접수를 인도 일 또는 사용 수익일 그를 반드시 비교하여 빠른다 하지. 앞에가 원칙이고 뒤에가 예외고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르면 소유권에서 등기 접수를 인도 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렇게 해야 돼요. 3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대금 청산을 안 해줘. 대금 청산을 이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 접수를 해야지. 아이고야 상식입니다. 취득할 때도 계약상잔금, 사실잔금 단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등록이라듯이 여기도 대금 청산을 이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4번 재건축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요거는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양도소득세는 똑같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한 부동산의 취득일을 물으면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의 취득이랍니다. 재건축한 부동산의 준공사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의 취득일. 요거 봐요. 종합부동산세 할 때 있죠. 1세대 1주택 5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간별 공제 적용되죠. 나는 원래 집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완성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때는 5년 보유 이상 보유됐냐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전 원래 그 집을 취득한 이날부터 따져 5년 이상 보유됐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번 상속은 등기라는죠. 상속 개시일 하는 거지. 뭐 32번은 했고 33번은 진짜 쉬운 문제고 계약일은 볼 필요 없고 중도금도 볼 필요 없고 계약상 잔금일 봅니까? 아니잖아. 양도소득세는 계약상 잔금일 절대 볼 필요 없잖아.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 접수를 해야지. 그래서 등기 등록 접수 6월 20일 이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34번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로서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는 등기 등록 접수일 맞죠? 2번 부동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맞습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라는 게 당첨권일 때는 당첨된 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당첨 딱 되었을 때 그날 이 분양권을 취득한 걸로 하겠다고. 3번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하지만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하면 계약상 잔금일 아니죠. 누구로부터 하든 대금 청산일 실질 잔금일로 하지 양도소득세는 계약상 잔금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환지로 인하여 증가, 감소, 증가되고 감소된 건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 맞죠? 이럴 때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합니다. 아무로 말해서 환지 물으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을 하고 증가되고 감소된 걸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거지. 5번도 기억나죠? 대금은 다 청산했는데 아직까지도 목적물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확정 안 됐더라. 언제가 취득일이야? 완성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취득한 걸로 한다. 그렇겠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35번에는 뭐 1, 2, 3, 4번은 소득세법 운용세칙 내용인데 이거 기억하지 맙시다. 5번만 경매로 취득했다. 경매도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자라 그렇죠. 그럼 대금 청산을 모든 잔금이 다 청산돼야지. 그래서 경매 대금의 완납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거고
36번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바르지 않은 것. 정려는 정려받은 날 맞죠? 재건축 등을 한 건 재개발, 재건축 전 주택의 취득일 맞죠? 3번은 잠시 놔두고 4번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이거 취득세는 맞아. 개인 간이라면 계약상 잔금.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자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이렇게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냥 대금청산 1. 실질잔금일 대금 청산일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 접수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4번 지문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디에서 먹냐니까 양도 차익을 산출할 때도 양도 1의 가액에 취득 1의 가액을 빼야 되니까 일제도 사용하게 되고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니까 장기 보유 그 보유기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하니까 그때도 사용되는 거고 또 세율할 때도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할 때 그때 보유기간 할 때 쓰는 거고 또 비과세 할 때 2년 이상 보유가 되고 할 때 그때 보유기간도 쓰는 거고 이렇게 또 세금을 납부할 때도 예정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니까 양도일이 언젠가를 알기 위해서도 양도소득세 모든 기간 계산에 다 사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걸 5년 안에 판다면 그때 5년 아닌가 할 때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런 식으로 다 사용되거든.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고 3번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걸 보고 이게 뭐라 했죠? 주식 같은 거. 주식 내가 현재 주식 갑이 주식 1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1만 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요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샀냐니까 2011년도에 3천 주를 매입했고 2014년도에 다시 3천 주를 매입했고 2016년도에 4천 주를 매입했고 이렇게 해서 현재 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 가운데 5천 주를 매각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요 5천 주 어느 겁니까? 만주 가운데 어느 주식입니까?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요 5천 주는 요 3천 주와 요 가운데 2천 주 이걸 판 거야. 요 뜻이 이거야.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파는 걸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37번부터 이제 세액 계산의 순서가 쭉 나오게 되죠.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의 과정 기억나죠? 양도가액을 한다.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뭘 뺀다? 양도 필요경비 빼죠.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있다? 취득가액이 있고 또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또 양도비가 있고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양도비가 있고 이걸 빼서 구한 금액을 뭐라 불러?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양도차익 그 양도차익에다가 마이너스 뭘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이렇게 하여 구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고 양도소득의 금액에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하고 그렇게 하여 구한 것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고 이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 했죠. 언제나 세액을 산출하는 요 과정의 순서를 먼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정확히 문제가 다음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과정 순서가 바른 것 이 기출 문제 실제로 옛날 시도 문제지만 요거 정답이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요게 정답입니다. 요 순서였고 또 옛날 기출 문제 보면 다음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구함에 있어 공제되는 순서는 필요경비, 장기보유, 기본공제의 순서로 공제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뒷장 넘겨
30번 정답 1번이네 보니까. 38번 보니까 다음 양도소득세액을 구하는 과정에 산식으로 올바른 것. 1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차익 맞습니까? 얘들 어디 가고 죠? 얘들 취득가, 얘들 어디 가고 자본적 지출의 양도 이거 나왔습니까? 이걸 말하려면 얘들도 함께 말해줘야 되고 다 말하기 싫으면 필요금이라고 뭉뚱그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지. 취득가액만 딱 끌고 오면 안 되지. 2번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필요금비는 양도소득 금액 아니죠? 양도차익이지. 3번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부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 금액 이거 맞죠? 4번 양도소득 금액에 장기부를 빼면 양도소득 과표 아니잖아요.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빼는 거지. 장기보유는 이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됐는데 또 끌고 오면 지가 무슨 강산을 다니면서 거슬러 가는 얘네처럼 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5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납부세액 과표에다가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지. 산출한 고세금에다가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산출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공제하거나 감면하거나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그저 국외자산 양도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거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감면은 세액을 산출했다 그래 100만 원 나왔다 근데 산출한 그 세금의 50%를 감해주겠다 산출한 요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거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게 결정세액이고 결정한 세금에다가 이렇게 결정한 세금을 일부 미리 내놓은 게 있다면 기납부하였던 세금을 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 정답은 3번이었고 39번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출문제. 이거 뭘 줄인답니까? 이거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자, 7파 봅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거. 아니, 필요경비, 장기부유, 기본공제 전부 마이너스잖아. 이 금액이 공제가 되면 공제될수록 과표는 점점 줄잖아. 그렇죠? 또 1번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들어간 지모, 양도비 2번 자본적 지출액 3번 장기부유 4번 기본공제 5번 감면 금액의 공제. 감면은 산출한 세금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금액의 50% 감해주겠다는 거지 과표를 줄이는 역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면세액의 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의 감면이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 40번부터 120번까지 80문제 남아있는 거 요거는 뭐 다음 주에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일단 끝까지 뭐 3시간 40, 50분 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에서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